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77호 제8면 기사입니다.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통과.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정동, 차선거구,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정보격차 해소 대상의 장애인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 장애 유형별 일자리 등 장애인의 생계와 밀접한 정보를 모바일 안내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보다 촘촘히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손준기 의원은 지역구에서 다양한 장애인 단체를 만나 소통하면서 정보격차에 대한 어려움을 들은 것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를 남의 일로만 보고 이들을 고립시키는 것은 사회적 따돌림이라며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삶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보 제공 방법 개선, 제공 정보 범위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부천시의 적극 행정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천시 현무장애인 IL센터, 장애 민화작가 단체 고용계약 체결식. 부천시 현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수경, 이하 현무 IL센터, 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장애인 연계 고용을 통해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과 지속적 고용 창출을 위해 에이블루마트와 비영리단체인 에이블아트 팩토리와 실천적 협약식을 체결함을 밝혔다. 에이블루마트 대표 김상철 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중요한 직무 역량으로 민화를 제시하고 현무 IL센터와 공동 주최로 장애인 민화작가 양성을 위한 심화 과정을 기획하여 올해로 3년차로 접어들고 있으며 여기에서 배출된 민화작가들의 작품을 장애인화가 16인 도록집에 수록하였다. 2023년 3월 20일 부천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현무 IL센터의 민화 양성 과정에서 추천된 신인 작가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신규 고용되는 예술작가 8명은 지체장애 1급 5명과 발달장애 3명으로 에이블루마트 소속의 작가로 활동하면서 급여를 받게 되는 형태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현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수경 소장은 장애인의 일자리는 자립생활을 위한 최고의 복지이며 에이블루마트와 에이블아트 팩토리를 통해 창작된 작품들이 널리 판매, 임대되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미술을 통해 정서적으로 치유되고 더 나아가 자립의 기반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예술인들이 많이 나와서 좋아하는 예술을 창작하며 행복해졌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경기도에서 현재 이렇다 할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고 여타의 지자체처럼 하루속히 장애인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에이블루마트 김상철 대표는 우리나라 민화라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소재를 통해 국내외의 새로운 미술시장의 수요를 견인하고 아울러 장애인 의무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고민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작품을 구매하는 기업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준하는 인증을 정부 당국에서 해준다면 향후 더 많은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참석한 부천시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은 문화의 도시 부천에서 장애예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첫걸음을 축하하고 뜻깊은 일로서 향후에도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라고 축사를 밝혔다. 조용상 기자.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지난 3월 31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대 운영을 위해 판매대 관리시설, 샘물자리 직업재활시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인 직업재활시설 보강의 일환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판매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판매대를 부천시청 로비에 설치해 이달 중 운영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판매대에서는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스크, 샘물자리 직업재활시설, 국수, 누룽지, 부천 해림 직업재활시설, 제과, 제빵, 사랑이야기, 비누, 샴푸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의 인건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부천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적극 지원합니다. 부천시 시장 조용익 는 지역 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월 3일부터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은 부천시와 세계경찰서, 소사원 미 오정,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대예방경찰관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다. 공동대응팀은 학대예방경찰관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111호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문제들에 대한 개입 현재 폭력의 원인이 되는 상황 해소 현실적인 욕구 해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가정방문 복지자원 지원 및 정보 제공 지역 전문기관으로 연계 법률 홈닥터,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임시숙소 민간상담소 연계 등이다. 지난해 공동대응팀에서 지원한 피해 대상자는 총 2,947명이다. 특히 법무부에서 법률 홈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의 경우
매주 1회 방문해 평균 6명에게 현장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의 전문가들이 모인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후유증이 심각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후속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이옥순 어르신 후원 사업 지속 위한 방안 마련.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이옥순 어르신 후원 사업 추진협의 제2하 추진협 가 지난 28일 대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 한 해 추진할 후원사업 구상과 논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옥순 어르신은 2021년 장애 아동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 원을 기부하며 아이들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 있다. 7명의 추진협 회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해 후원 사업으로 선정된 대야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결과 보고를 공유했다. 학교도서관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254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다. 또한 이날 올 한 해 추진할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 공모사업, 자리병량, 경제적, 정서적 강화를 위한 생활장학금 지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추진협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와 지원 노력을 통해 이옥순 어르신의 기부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관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 공모사업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청소년 기관을 대상으로 4월 중 홍보 및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흥시 정원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 대상 휠체어 무료 대여 진행. 정원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장혜동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우리 동네 공용 휠체어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동네 공용 휠체어 사업은 정원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동 휠체어를 무상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정원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18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각 한 대씩 비치돼 있다. 이번에 영남 3 물결표 쌓인 4단지, 대림 2단지 아파트에 휠체어 3대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하지만 보장구 대여기관 부족과 접근성 및 비용 문제로 대여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휠체어 대여는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며 정원이동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원이동은 휠체어 대여 및 관리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통장협의회, 동맞춤형 복지팀 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이용자별 심층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예정이다. 시흥시 누구나 편리하게 서울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중부교육장 개소.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 오는 4월 1일 서울대 교육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흥시 서울대 중부교육장을 열어 시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시흥시는 민선 8기 K교육도시 시흥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조성과 더불어 2010년부터 추진해온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을 시흥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교육도시 시흥의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시는 학생 및 학부모 누구나 서울대 교육을 풍부히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장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권역별 분산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00곳 서울대 시흥 캠퍼스의 남부교육장을 2021년 은계 상가의 북부교육장을 조성한 데 이어 오는 4월 장현지구 내 상가 시흥시 황고개로 526, 장곡동 중앙프라자 4층 401호 물결표 사인 403호의 중부교육장을 개소한다. 중부교육장은 총 3개 학습실로 총 114명을 수용할 수 있다. 천문, 뮤지컬, 코딩, 융합과학, 역사, 창의, 논리, 에세이, 융합과학 등 다양한 서울대 교육협력 초중 등 맞춤형 교육인 스누콤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맞이한다. 시는 이번 중부교육장 개소를 통해 중부권역 교육 참여자가 전년 대비 2,000여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별 모집 인원 일시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스누콤 누리집 educenter.sno.ac.kr 및 시흥시청 교육자치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서울대 중부교육장 개소를 통해 더 많은 중부권역 학생들이 서울대 교육을 만나기를 기대한다. 서울대의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으로 시흥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는 K교육도시 시흥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중부교육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지역번호 031-310-3495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 핵감염 무료 검진 시행.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 관내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 핵감염 무료 검진을 28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최근 돌봄시설 등에서 단기근로자 등 결핵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의 잠복결 핵감염 검진 및 치료 지원을 통해 결핵 발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2세 미만 소아가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률이 40에서 50%로 높은 데다 신생아가 결핵 환자와 접촉하면 무조건 3개월간 결핵약을 복용해야 하기에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과 조기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지원 대상은 관내 신생아 및 영유아 대상 기관인 돌봄시설, 의료기관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들 중 취약계층,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계약직 근로자, 이 해당된다. 시흥시보건 소장은 잠복결핵 감염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완료하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60에서 90% 예방할 수 있기에 결핵을 예방하고 차단해 시민들이 결핵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